달서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주거복지 전담기관인 달서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화원농협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제5기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12일 시청 별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명훈 피아노 리사이틀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립극단은 올해 첫 정기 공연으로 연극 억척음음과 그 자식들을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14일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 내에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적 주거복지 전담기관인 달서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개소식을 가진 달서주거복지센터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9군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위기가구 주거자립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거안전망 확보,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자원 개발 사업 등입니다. 달서구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장 밀착형 상담과 정보 제공 전문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면서 달서구만의 특화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 구축으로 주민들의 주거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으로 공정한 주거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 상향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모의훈련은 달서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설치 중인 화원농협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오는 4월 22일부터 실시 예정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에 대비해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날 실시된 모의훈련은 예방접종센터 운영 적절성과 이상 반응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먼저 화이자 백신 분주와 취급 방법 등 접종 준비 과정이 시연됐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별 역할 부여와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한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참여자들은 대기구역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이어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진구역에서 번호표를 뽑고 예진을 받았으며 그리고 접종구역으로 이동해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전산 등록을 마치고 관찰구역에서 15분에서 30분간 이상 반응을 보며 순서에 따라 훈련은 진행됐습니다. 또한 접종 후 이상 반응 상황 연출을 통한 현장 응급처치와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네, 우리 달성구는 22일부터 이제 75세 이상을 1차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본격 예방 접종을 앞두고 오늘 이제 모의 저희들이 접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8세 이상 8만 8천 명을 1차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빠짐없이 나오셔서 접종하시고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의료진들이 자상하게 예방 접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없는 달성 함께 만듭시다. 안전한 달성 여러분과 함께 만듭시다. 군에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개선 상황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이후 접종을 위해 예진 의사 확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군 예방접종센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주 6일 1일 600명 접종 인원 아래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센터에서 진행될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민 20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예방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며 또한 관계 기관에서는 24시간 경계와 응급 수송 등의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제5기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10일 시청 별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 위원은 경제와 법조, 시민사회, 언론, 청년 등 지역 각계 리더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5기 분권협의회 위원 중 지난 4기에 비해 대학생 2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영입하고 청년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관해 협의회 회의에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본회의에서는 5기 의장과 분과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했으며 또한 2021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지방분권 추진계획은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 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와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 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 및 확산 분야 3개 과제로 3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시에서는 원래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그간 추진해온 지방분권 교육과 홍보 사업 등 지방분권 추진 경험들은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1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있어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울산, 부산, 경상, 강원 등 동부권 거점인 대구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수성 알파시티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내 소프트웨어 융합 테크 비즈센터에 200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테스트 베드실과 오픈 이노베이션 룸, 에듀테크 나눔 창작터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9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1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의 에듀테크 제품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와 대구 가상 정강현실 제작 거점 센터를 초, 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개방해 학교 내 에듀테크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명훈 피아노 리사이틀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휘자로 널리 알려진 정명훈이 지휘자로서가 아니라 2014년 피아노 리사이틀 무대 이후 7년 만에 다시 피아니스트로서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하이든과 베토벤, 브람스의 후기 피아노 작품들입니다.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60번과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브람스 3개의 간주곡을 비롯해 브람스 4개의 피아노 소품은 모두 작곡가들이 5, 60대에 작곡한 그들의 말년의 작품들로 정명훈이 다시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서는 나이와도 비슷합니다. 작곡가들의 말년의 피아노 작품들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정명훈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여러 단면을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정명훈이 담아내는 음악의 깊이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연은 티켓 오픈 후 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국내 팬들의 오랜 기다림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창석 티켓을 추가로 판매할 예정이며 티켓 구매는 대구 콘서트 하우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구 시립극단은 올해 첫 정기 공연으로 연극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을 4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에서 공연합니다.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대표작인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은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공연된 희곡입니다. 연극은 우리 역사에 빗대 관객의 공감대를 이끌어냅니다. 큰 틀에서 원작의 흐름은 유지하되 시대적 배경을 유럽의 30년 종교전쟁 대신 우리의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바꿨습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독립군이 활동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녹여낸 것입니다. 홀로 자식 셋을 키운 억척어멈 안봉순이 주인공입니다. 자식 셋과 함께 군대를 따라 포장마차를 끄며 국내와 만주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중국군, 조선군, 일본군의 시시때때로 변하는 승패 속에서 승전한 군부대 지역의 빌부터 살며 자식들을 악착같이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군인이 된 첫째 아들 용의는 전쟁에서 용감함이 만용으로 어긋나 처형당하고 둘째 아들 정의는 정직을 인정받아 중군 군대에게를 맡게 되지만 일본군 습격의 금고를 지키려고 한 행동으로 인해 사살됩니다. 벙어리 막내딸 윤희마저 일본군의 습격을 막기 위해 농가의 지붕에 올라가 북을 두드리다가 총에 맞습니다. 연극은 14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봄학기 호기심 톡톡 창의 발명 교실을 개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0일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관내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2021 호기심 톡톡 창의 발명 교실 봄학기 개강식을 갖고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대상을 축소하고 개별 실습 프로그램 위주로 수업을 구성했으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수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로 진행되며 발명 기법과 공작 실습 위주로 구성, 참여 학생들이 발명 키트를 직접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또 과학적 원리와 이를 응용한 발명품들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며 기초 과학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편 여름 가을 학기 수강생은 5월과 9월에 모집할 예정이며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아이디어 강국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지역 제품 이용을 위한 꽃피는 달성상회 오픈식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9일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꽃피는 달성상회 오픈식과 지역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달성 경제 살리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기업 홍보 플랫폼인 꽃피는 달성상회는
달성군 기업 소비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공모로 선정된 26개 참여 업체 52개 제품의 홍보 영상 촬영을 4월 8일 9일 양일간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는 홍보 영상 편집 및 제품 프로필 등이 완성되면 4월 말경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함께 진행된 달성 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지역 상품 애용만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알리고 달성 사랑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과 범군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지역 기업이 살아야 달성 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민관 기업 모두가 똘똘 뭉쳐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상서고등학교가 대구시 기능경기대회의 메달을 휩쓴 소식입니다. 상서고등학교는 4월 5일부터 열린 2021 대구시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 장려상 1개, 모두 8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인기 학과로 부상하고 있는 뷰티 디자인과의 헤어 디자인 직종에서 금메달 1개, 피부 미용 직종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하고 요리 직종에서 동메달 1개, 제과 직종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 장려상 1개, 제빵 직종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최우환 교장은 우수한 선생님과 제과 기능장을 취득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지도교사진들의 열정과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이 만나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해 생각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상서고의 성장 원동력이며 얼마 남지 않은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구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가로 경관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내 숲 확대를 위해 달성군 하원은 화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은 대구 지역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로띠 녹지를 조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달성구는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남청과 공조팝나무, 팥꽃나무 등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감목류를 심어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린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도시경관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용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안정적인 교론 생활을 위한 부부의 역할 및 소통 등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한 기획 프로그램 2021년 예비부부 교육, 결혼 레시피에 예비부부 열상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과 똑소리 나는 재무교육, 힐링 드로잉 체험을 통한 부부 간의 역할 이해와 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했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부 간 소통을 통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돕고자 예비 부부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결혼이라는 나무의 가지마다 사랑의 꽃이 활짝 펴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달서구가 밑거름이 되는 다양한 결혼 친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지난 10일 오전 1시경 상인동 소재 자택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도와 안전하게 건강한 나발을 출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소방서에 따르면 4월 10일 1시 19분경 집에 있는 임산부의 양수가 터졌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년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분만이 시작돼 아기 머리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긴박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출산을 도울 수 있도록 구급차 안에 갇혀진 분만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어 구급대원은 의료지도 의사와 영상통화를 연결해 세부적인 의료지도를 받으면서 분만 시작 2분 만에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출산 후 구급대원은 임산부와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오상호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 산모와 항상 동행해 최상의 119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12일 누구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정착을 위해 의용 소방대와 골목길 안심소화기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서소방서에서는 골목길 안심소화기 101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할 안전센터장을 안전관리 책임감으로 지정해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인근 주민을 상시관리자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 등 보충이 필요한 경우 관할 안전센터에서 보관 중인 예비폼으로 보충하며 관리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의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송호 서장은 화재 취약 구간 제로화를 위해 골목길 안심 소화기를 상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니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숙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성구 보건소 소속 보건봉사회와 봄날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인선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연도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충 한 20년은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나이가 더 들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는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도 있고 역사 설명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노인 상담하는 것도 있고 병원 기도 봉사며 안내 봉사며 또 도시락 급식 조리라며 또 법률 상담소 안내란동 사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해봤는 것 중에 힘든 가운데서도 재미는 다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서 뭔가가 나한테 재미가 없고 힘들다고 해서 아마 손을 놨을 건데 다가 재밌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무의미하게 집에 있는 시간인데 그래 나가면은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죠. 친구들도 만나죠. 또 내가 뭔가를 했다는 보람이 생기니까 그냥 즐겁더라고요. 제가 이 봉사를 오래 하면서 제가 깨우친 게 뭐냐 하면은 직접적인 나와의 상관이 있으면 관여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와서 저한테 고함을 질러도 그래 내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네가 풀래? 이런 식으로 제가 받지만은 저도 사람이라 보니까 어떨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다 보면 마음이 또 편해져요. 지금 봉사를 물론 시기가 이렇다 하지만은 현재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조금 이 봉사에 참여를 해줬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요. 앞으로 일은 제가 되게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한은 그냥 계속 이대로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 저한테는 행복이거든요. 즐거움이고